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던 인기가 요즘에 수그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현상이 이어질까요? 이어진다면 문제인데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게 수익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호감도가 확실히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또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올 1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데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은 YOY로 한 18%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유럽도 한 20% 이상. 네네네. 그다음에 북미 지역도 한 2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낮아졌죠. 중국은 이미 뭐 침투율이 워낙 높으니까 한 12% 정도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계들이 한 50% 성장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지금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죠. 그런데 유독 사실 이 그 테슬라의 어떤 판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작년에 이어서 올 1월까지는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EV Politics Project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뭐 여론조사들을 갖다가 실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이렇게 대충 보게 되면은 저게 결과예요. 이게 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약간 좀 인기를 잃어가고 있느냐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이제 그림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원 사이에서의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전기차를 갖다가 아주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 그 지지자층에서는 이게 40%에 육박해요. 반대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혐오 정서가 전기차는 좀 안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한 측면은 저 빨간색을 보게 되면은 공화당원들이 한 48%,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민주당 강원 같은 경우에는 13%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 중간에 회생맥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런 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 이런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걸 그림을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 확연하게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가장 선호하지 않는 어떤 브랜드를 갖다가 선호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48%는 공화당 지지층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층에서 한 가지 또 유의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시아계의 브랜드를 갖다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 양반들이. 아시아 거를. 근데 민주당은 또 확실히 달라요. 민주당이 좀 선호하지 않는 거는 미국 브랜드를 오히려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은 파란색 15%,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15%는 아시아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과 이 민주당 사이에서는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전고치아에 대한 어떤 선호도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들어가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이 선호도도 이렇게 조사가 되는군요. 테슬라 선호도는 당연히 공화당 측에서 압도적이겠죠. 이 그림에는 일자로 없는데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신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를 일단 보자고. 일론 머스크를 보게 되면 트럼프 지지자층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74%가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리스 지지층, 민주당 쪽이겠죠. 이쪽에서는 76%가 일론 머스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양극단으로 명확히 갈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그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 그다음에 지금 어떤 차를 운행 중인가. 이거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들을 갖다가 아까 말한 EV 프로젝트에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같은 경우가 그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녹색은 좀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선호하지 않는 층이 높은 거, 빨간색이 높은 그래프를 보이는 거는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그다음에 현재 EV 차를 갖다가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EV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죠.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또 앞으로 맨 끝에 보시면은 앞으로 EV를 살 수도 있어, 전기차를 살 수 있다라고 응답한 측에서도 역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비선호하는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잠재적 고객사. 네, 잠재적 고객층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현재 EV를 운전하고 있는 쪽이라든지 예. 여성들한테서 인기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일론 머스크의 인기가 높은 층은 남성들. 그다음에 그 가스차, 그러니까 휘발유 차를 갖다가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계층.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조사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도 한번 곁들여서 보니까 예. 확실히 좀 흥미롭네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투자 전략도 좀 갈릴 것 같고 과연 네네.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층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민주당 선호도 변화를 갖다가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 빨간색이 민주당원 중에서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비선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2023년 11월까지는 46%에 불과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12월 말이잖아요. 11월. 예. 이쪽에서는 76%로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예.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EV를 이제 앞으로 살 것인가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사는 층 그러면은 그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그 민주당 그 쪽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앞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EV를 갖다가 살 것을 고려하겠냐라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의 78%는 앞으로도 살 거다. 강력하게 살 거다 27%. 예. 그다음에 살 수도 있다고 51%인데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이 비율이 확 줄어요. 한 56%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거고요. 가령 뭐 지금 전기차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령 뭐 충전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다든지 하게 되면 살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50 몇 %였죠? 예. 56% 정도에 불과한 거로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조사 결과를 봤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EV 선호층, 우호층에서는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의 인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네. 그것도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그 전개 진출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전히 명확하게 한 이후부터 도지팀. 예.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V 혁명의 어떤 선두주자라고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미국에서 제일 큰 EV 제조업체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EV 혁명의 어떤 아버지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 성향, 어떤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극우적인 행동들 아니면 정치에 너무 깊숙하게 발을 디디고 있다는 어떤 느낌들 자체가 이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 측에서 그 테슬라의 인기, 일론 머스크의 인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기존의 전기차를 샀던 사람들,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 사실은 그 진보적인 중도층, 진보적이면서도 약간 중도에서 약간 진보적인 층들,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의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선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적어도 이번 조사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 계층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충성 고객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예, 예. 확실히 테슬라한테는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네네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1월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의미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작년부터 어떤 테슬라의 어떤 둔화 양상이 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에서는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한 11.5%, 6%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중국 시장은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죠. 테슬라의 글로벌 매출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약 한 11.6% 정도로 11.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13%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작년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를 놓고 보자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테슬라의 인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 북미 지역을 놓고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YOY로 한 25.3% 성장을 했어요. 23년도에 25% 성장을 했으니까 뭐 약간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장률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둔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이 둔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한 4만 대 정도가 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만 대 정도가 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천 대 정도가 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의 어떤 둔화 현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이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독일은 유럽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가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탑 시장이죠. 예. 거기서 사실은 YOY로 자그마치 60%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대 시장에서 단 1,277대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YOY로 63%가 감소를 했고요. 너무 떨어졌네요. 네, 영국에서는 EV가 시장 전체 21%로 증가를 했지만 영국 시장에서 8%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럼 스페인에서는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스페인에서 75%가 감소를 했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인기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테슬라의 인기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띄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특히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테슬라의 그 지금 EV 라인업 자체가 좀 상당히 구식이죠. 모델 자체가. 특히 21년 특히 유럽에서는 그게 더합니다. 21년도에 모델 Y가 출시된 이후에 신차가 유럽 시장에서는 거의 출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사이버 트럭도 유럽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차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건 뭐 테슬라의 어떤 전략이기도 한데, 테슬라는 이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소품 좀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급격하게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빈자리를 갖다가 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본물처럼 특히 전기차를 갖다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EV3의 판매가 엄청나요. 이게 유럽 시장에서 네덜란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에만 사실은 이게 거의 뭐 한 4,100대 정도가 팔렸고요. 스페인 시장에서도 1등을 했어요. 영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연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신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뭘 거냐면은 유럽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평판이 급락하고 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가령 뭐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어떤
나치를 갖다 옹호하는 극우 정당 AFD에 대한 어떤 지지 발언들을 갖다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약간 제스처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연설하다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들, 그 어떻게 관세를 낼 수 있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압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린란드에 대한 뭐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와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호감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평판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테슬라에 대한 어떤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기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가령 뭐 캐나다 같은 데서도 나 미국산 안 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은 지금 이제 기존에 테슬라 차들을 갖다가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에서 이게 스티커도 팔린다라고 그래요. 스티커요? 네. 나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 자기 차량에다 붙이는 테슬라 차량에다가. 왜 그러냐면 테슬라 차를 갖다 몰고 다니면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어요라는 스티커를 자체가 뭐 일단 북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자체 아니면 정치에 굉장히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테슬라가 영위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게 뭐 우주항공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하는데 이것들에 이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라고는 사실 그 테슬라의 어떤 본업은 아직은 전기차에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정치 개입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행동들 자체가 사실은 EV를 갖다가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계층들에서 그 인기 자체를 갖다가 갉아먹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게 적어도 북미 시장이든 아니면 유럽에서든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있다. 그것이 작년에 어떤 테슬라의 부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특히 유럽에서의 어떤 인기 급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앞에서 설명한 그 여론조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극우 그 부분인데,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을 그 확연히 나타내게 되면 친구도 있지만 확실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호감으로 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EV를 지금 사는 층들은 명확하잖아요. 비교적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고학력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주요 타겟인데 이쪽 주요 어떤 타겟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인기 자체가 약간씩 그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둔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유럽이라든지 선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 CEO가 딴 데 정신 팔려서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터졌다라는 게 한마디로 다 축약할 수 있네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테슬라 주가 흐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빨리 이걸 살리려면 이미지 반전 시도 노력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흥미로운 그런 분석 결과로 대담을 풀어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고요.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 대담한 대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